자, 그 다음 문제를 풀기 전에 기본적으로 합성함수의 극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합성함수의 극한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좌극한과 우극한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느냐. 그래서 교과서에선 사실 좌극한, 우극한만 딱 알려주고 합성함수의 극한에 대한 어떤 그 스킬이나 이런 것들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좌극한이나 우극한 안에 그 의미를 다 담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행간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 위해서 자, 선생님이 세 가지 함수를 만들어 놨는데요. 첫 번째는 y는 x 플러스 1, 두 번째는 y는 1,2가 꼭지점이 되는 아래로 볼록인 함수, 그걸 gx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y는 2라고 하는 상수함수,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지금 현재 전부 다 1로 가게 되면 얘는 전부 다 2로 가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러면 새로운 어떤 함수가 있어요. hx가 이렇게 있는데 hx는 있으니까 kx가 있는데 y는 kx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2에서 좀 다르게 생겼어요. 2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요. 2를 집어넣으면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보다 오른쪽에서는 2를 향해서 한없이 가까이 갑니다. 2를 향해서 한없이 가까이 가고요. 그 다음에 2보다 작은 값에서는 이렇게 2분의 1을 향해서 한없이 가까이 갑니다. 2분의 1을 향해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자, 우리가 이제 계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자, 리미트 x가 1로 가고 있을 때요. 자, 이 kx에 대한 극한을 구하고 싶은데, 그 안에 합성함수로서 fx가 들어가 있는 꼴이에요. 자, fx가 들어가 있는 꼴. 자, 그래서 이 fx가 들어가 있는 꼴에서 극한값이 과연 존재할 것이냐, 아니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냐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리미트 x가 1로 갈 때 k의 gx의 값이 과연 존재할 것이냐. 세 번째는, 자,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k의 hx가 과연 존재할 것이냐 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 세 가지를 예를 든 이유가 있어요. 자, 얘는 지금 1을 집어넣으면 2라고 하는 값이 나오거든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x가 1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이 fx가 어딜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어딜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어요? 2를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어요. 자, 2를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 여기 들어가 있는 이 fx라고 하는 값이 2를 향해서 가요. 자, 2를 향해서 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자, 이 kx라고 하는 놈이 2에서는 이렇게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상태거든요. 자, 그 다른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 fx, x가 1로 가까이 갈 때 fx는 지금 어떤 값을 향해 가고 있느냐? 2를 향해 가고 있긴 한데, 선생님이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2라는 값은 y 값이기 때문에 이 2의 값의 방향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x가 1로 갈 때 두 가지로 한번 나눠 봅시다. 자, 어떻게 갈 거냐면요. 리미트 x가 1보다 큰 쪽에서 갈 때,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요. 자, 여기는 얘가 1보다 큰 값에서 갈 때는 x가 1보다 큰 값에서 가고 있기 때문에 2를 향해서 가기는 합니다만, 자, 2보다 어때요? 자, 지금 가까이 다가가는 이 y값, 이 점들의 y좌표는 2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크죠? 자, 2보다 크기 때문에 1보다 큰 쪽에서 갈 때는 k의 2보다 큰 쪽에서 가는 이런 극한이 되는 거예요. 자, 조금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합시다. 원래는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표현해야 되지만 의미를 좀 파악하시라고.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는요. 자, 점점 가까이 갈 때 그 이 점의 y 값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y 값들은 2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작죠? 2보다 작은 값에서 가고 있기 때문에 얘는 k의 2보다 작은 값에서 가고 있는 극한을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보다 큰 쪽에서 가는 극한은요. 얼마입니까? k의 2보다 큰 쪽에서 가는 극한, 2보다 큰 쪽에서 가니까 점점 어디를 향해 가겠다? 그렇죠. 2를 향해 가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보다 작은 쪽에서 가는 극한은 2보다 작은 쪽에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 그래프를 따라서 얼마다?
2분의 1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요. gx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gx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gx도 똑같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리미트 x가 1보다 큰 쪽에서 갈 때,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 그러면 1보다 큰 쪽에서 갈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1보다 큰 쪽에서 가고 있으면 그래프는 얘를 따라서 가야 돼요. 자, 얘를 따라서 가는데 이 점의 y좌표들은 2보다 전부 다 어떻습니까? 크죠? 자, 2보다 큰 쪽에서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얘는 k의 2보다 큰 쪽에서 가는 극한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는 극한을 한번 따져보면 자,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얘는 2보다 어떻습니까? 또 큰 쪽에서 다가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는 값이 2보다 또 큰 쪽입니다. 자, 그러면 2보다 큰 쪽에서 가는 극한이니까 이거나 전부 다 얼마다? 2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죠. 그러니까 뭐하다?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존재하는 값이 얼마다? 2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자, 극한이 조금 다르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얘가 2에서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다고 해서 2로 가는 그 값에 대한 극한값이 항상 존재하지 않거나 항상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따져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세 번째도 해볼게요. 세 번째는요. x가 1로 가까이 갈 때 hx를 따라서 온대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나눠야 되겠죠. 자, x가 1보다 큰 때 하고요. 리미트 x가 1보다 작을 때인데요. 자,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갈 때는 자, 어떻게 됩니까? 이 점의 y좌표는 항상 2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어넣으면 항상 2가 나오는 거고요. 왼쪽에서 와도 2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2라는 값을 갖게 되니까 2라는 값에 대한 뭐를 집어넣어야 돼요? 가까이 가는 게 아니죠. 얘는 이미 2가 된 거니까. 그래서 상수함수를 일반적으로 따라갈 때는 가까이 가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2가 이미 된 거죠. 그래서 2가 된 거니까 2를 집어넣어서 얼마다? 1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K의 2를 구하라는 얘기고요. 얘도 K의 2를 구하라는 얘기. 그래서 얼마다? 1이다. 그래서 극한값이 뭐하다?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로 나눠 주셔야 되고요. 나중에 그 함수의 연속 단원에서 합성함수의 연속성을 판단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합성함수의 연속성을 판단하는 문제에서는 조금 더 이거를 빨리 판단하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일정한 어떤 그 규칙들을 알려줄 것이고요. 일련의 또 스킬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자, 이 문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g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1번과 2번과 3번의 그래프를 다음과 같이 줬다고 했습니다. 자, 요 상황일 때 1로 갈 때의 fx, gfx의 극한값이 존재하면 그 값을 계산을 하여라 라고 했는데요.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똑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1번에 대해서는 리미트 x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1로 가야 된다고. 1보다 큰 쪽에서 갈 때와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 극한을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누구냐면 gfx 아닙니까? gfx. 자, gfx니까 fx를 먼저 따져 주셔야 돼요. 자, 1보다 큰 쪽에서 갈 때, 자, 봅니다. 1보다 큰 쪽에서 갈 때는 y 값이 점점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죠. 근데 0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위에서 가니까 0보다 큰 쪽에서 점점 가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g의 0보다 큰 쪽에서 가는 극한을 따져주시면 돼요. 0보다 큰 쪽에서 가는 극한을. 자,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쪽에서 가는 극한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가는 건데 이렇게 가게 되면 0보다 어때요? 작은 값을 가지면서 0으로 가까이 가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g의
0보다 작은 극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G의 0보다 큰 쪽에서 극한은 얼마입니까? 1이죠. 그죠? 자, G의 0보다 작은 쪽에서 극한은 얼마입니까? 2죠. 그래서 이렇게 2라고 대답을 해주시는 거고요.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1번은 굳이 구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자, 2번도 한번 살펴봅니다. 마찬가지로 자, 리미트 x가 1보다 큰 쪽에서 갈 때와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로 나눕니다. 자, 1보다 큰 쪽에서 갈 때는요. 잘 보세요. 자,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y 값들이 점점 어딜 향해 갑니까? 그렇죠. 0을 향해 가는데 y 값들이 0보다 큰 쪽에서 갑니까? 작은 쪽에서 갑니까? 큰 쪽에서 가죠. 그래서 얘는 g의 0 플러스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1보다 작은 값에서 가까이 오게 되면 자, y 값은 한없이 지금 0으로 가까이 가고 있죠. 0보다 큰 쪽에서. 그러니까 0 플러스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0 플러스는 둘 다 얼마입니까? 1입니다. 1이고 1이에요. 그래서 같죠.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요. 리미트 x가 1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자, 1보다 큰 쪽에서 갈 때,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 자, 우리는 g의 뭐를 계산을 해야 되느냐? 0보다 큰 쪽이냐, 0보다 작은 쪽이냐, 0이냐, 이걸 계산하는 건데, 1보다 큰 쪽에서 가거나 1보다 작은 쪽에서 가는 것은 이미 빵빵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냥 0을 대입하라는 뜻입니다. 자, 0 대입하니까 이 0 대입하면 어디에 점이 찍혀 있죠? 2에 찍혀 있죠. 그래서 2와 2에 찍혀 있으니까 우리는 뭐다? 극한값이 존재하며 그 값은 얼마다? 2다라고 대답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6번은 이렇게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3-7번인데요. 자, 3-7번은 y는 x제곱의 꼭지점을 원점 O라고 하고 점 O와 포물선 위에 다른 점을 지나고 중심이 y축 위에 있는 점을 원을 생각하자. P가 포물선을 따라서 원 O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극한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얘를 지나고요. 얘를 지나요. 그리고 중심이 y축에 있어요. 그러면 그림을 먼저 좀 그려주셔야 될 것 같죠? 그래서 y는 x제곱을 먼저 그려주시고요. 자, y는 x제곱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점을 지나고요. 그 다음에 이 P점을 지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점을 지나가면서 그죠? 중심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여기 있다 그랬어요. 여기. 자, 중심 O가 여기 있습니다. 그죠? 자, 그냥 여기 중심이라고 그냥 하죠. 중심을 그냥 O-라고 합시다. 그래서 요 세 점을 지나가는 원을 그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점을 지나가는 이러한 원을 그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원을 그리신 다음에 원이 좀 별로죠? 자,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원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는 건데요. 원의 특성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어떻다? 그렇죠?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의 반지름을 만약에 R이라고 했다면 자, 이 점의 좌표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요. 0,R이라고 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이 점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생각할 거냐. 일반적으로 움직이는 점은요. t,t제곱, 즉 t,ft로 쓰면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고 이 관계식을 세웁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가 웬 말입니까? 자, 여기는 이 반지름 R 있죠? 그러면 이것도 반지름이 얼마가 돼야 된다? R이 돼야 된다. 그래서 t에서 0 빼고 t 빼기 0의 제곱 플러스 t제곱 빼기 r의 전체 제곱을 한 놈이 거기에 루트를 씌운 것이 얼마다? r이다 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r을 양쪽을 제곱을 해줍니다. 그러면 t제곱 플러스 얘는 뭐가 됩니까? t 4제곱에 마이너스 2r t제곱 플러스 r제곱이 되는데 그 놈이 r제곱이 되니까 얘를 이렇게 없애주시고요. 넘기신 다음에 나눠줍니다. 그러면 2r은 얼마가 되냐면요. t제곱분의 t제곱 플러스 t 4제곱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약분 가능하겠죠? 그래서 r은 얼마가 되냐면요. 2분의 1이죠? 자, 2분의 1 플러스 자,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 t제곱이 됩니다. 자, 2분의 1 t제곱.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지금 P가 포물선을 따라서 원호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이고 이렇게 가까워진다라는 것은 t는 어디를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다? 자, t는 어디를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다? 그렇죠. 0을 향해서 한없이 가까이 가고 있다. 그래서 자, 이 반지름 r 값의 극한값을 구하여라. t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극한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반지름 r 얼마죠? 그렇죠.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t 제곱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 t가 0이면 이제 얘가 0으로 가니까 얼마다? 2분의 1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자, 일반적으로 이제 그 극한을 응용하는, 도형에 응용하는 파트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내용이 미정계수의 결정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자, 몇 가지 내용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갈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고 갈 거냐면요. 자, x가 어디인가로 향해 갈 때 그 식에 담겨 있는 어떤 a라든지 b라든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미정계수라고 하잖아요. 그 미정계수를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먼저 풀어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극한값 계산을 통해서 이제 극한값을 계산하는 그런 과정이 일반적으로 자, 미정계수 결정하는 건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사용해야 될 성질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자, gx분의 fx의 값이 자, 알파로 수렴하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자, gx의 값이 어디로 간다면 0이면 자, 우린 반드시 뭘 이용할 수 있냐면요. 이것도 수렴하고 이것도 수렴하죠. 수렴하는 두 놈 뭐 할 수 있다? 곱할 수 있다. 곱하면 뭐가 나옵니까? fx가 나오죠. fx는 알파 곱하기 0이 나오니까 0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자,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어디로 가야 된다? 그렇죠. 0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fx가 얼마다? 0이다 라는 걸 이용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용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죠? 자, 나누기 분수꼴인데 분모가 0 가면 분자도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라는 사실을 응용을 하시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극한값 계산했던 거 있죠? 자, 우리가 5번 단원에서 했던 자, 극한값 계산을 통해서 자, 계산을 통해서 나머지 미정계수를 결정을 해주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인수분해가 필요한데 여기에 한 가지만 더 플러스를 해주시면 됩니다. 인수정리라는 걸 떠올려 주시면 훨씬 인수분해를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자, 인수정리는 뭐냐면 자, f에 알파를 집어넣었더니 0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fx가 어떤 식을 가지고 있다? x-알파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인수정리입니다. 그래서 3을 집어넣었는데 0이 나왔으면 걔는 x-3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걸 통해서 이제 극한값 계산하고 그걸 통해서 미정계수 a나 b를 결정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미정계수 이제 결정하는 문제를 이제 바라보면요. 이렇게 할 겁니다. 자, 다음을 만족하는 상수 a, b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이놈이 b로 수렴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이라고 하는 분모도 0으로 수렴하죠. 자, 얘가 0으로 가요. 분모가 0으로 가면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분자도 어디로 가야 된다? 그렇죠. 0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사용을 하던 얘기입니다. 즉 x가 1로 갈 때니까 자, 위에 있는 이 분자는요. 자, 분자는 1을 집어넣으면 a가 나오고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그게 어디로 가야 된다? 0으로 가야 된다. 따라서 결론이 뭡니까? a가 2가 된답니다. 그렇죠? 자, a가 2가 된다고요. 자, a가 2가 된다를 통해서 x가 얼마로 갈 때 x가 1로 갈 때 x-1분의 2x-2x 제곱의 극한값을 계산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자, 이 극한값 계산은 x가 1로 갈 때 약분만 해주시면 되겠죠. x-1에다가요 2x로 묶어주면요 1-x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얘랑 약분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이너스를 하나 이렇게 붙여놓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약분해 주시고 1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2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번은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분자가 어디로 갑니까? 그죠? 0으로 갑니다. 분자가 0으로 가요. 자, 분자가 0으로 가요. 자, 그러면 분모도 어디로 가야 되냐면 0으로 가야지만 요 놈이 성립하죠. 즉, 이거 자체가 3분의 1로 가고요. 얘로 가는데 문제는 자,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식을 얘로 나눴잖아요. 자, 이 식을 얘로 나눴기 때문에 나눈 식은 기본적으로 어디로 간다? 또 0으로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편할 것 같아요. x가 1로 갈 때 자, x-1분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값은요. 자, 이 값은 3으로 가겠죠. 뭐에 의해서? 극한값의 성질에 의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될 테니까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어디로 가야 된다? 0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1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0이 나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것은 b 대신에 누굴 집어넣어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를 집어넣으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 식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자, b 대신에는 뭘 집어넣을 거라고요? 그렇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를 집어넣을 건데요. 자, 이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x에다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왔다면 이 식은 분명히 뭘 가지고 있다? x-1이라고 하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ax-1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것은요. 인수분해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x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 제외하면 누구를 곱해야 얘가 나옵니까? 1 플러스 a를 곱해야 얘가 나오고요. 두 개를 더해주면 a가 나오죠. 그래서 이 식은 x-1에 x 플러스 1 플러스 a라는 식이 되고요. 약분이 가능하죠. 자, 그런 다음에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가 됩니까? 2 플러스 a가 됩니다. 그래서 2 플러스 a라고 하는 값이 자, 방금 전에 얘기했던 얼마라고요? 3이라고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는 얼마다? 1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a와 b의 값을 찾아야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자, 이 기본적으로 미정계수 결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사실은요. 기본적으로 이 다항식을 결정을 해주는 건데요. 다항식을 결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다항함수는 우리가 배우는 함수 중에 가장 중요한 함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를 자, 정확하게 계수를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자,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fx를 구해라 해서 미정계수 결정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2를 집어넣으면 0이 나오니까 여기는 요 식을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런 다항식을 결정할 때는요. 자,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도대체 몇 차식이냐를 먼저 따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다항식 결정의 가장 첫 번째 하셔야 될 것은 fx는 자, 몇 차식인지 자, fx의 차수를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fx의 차수를 먼저 결정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식을 도입하시는 거예요. 자, fx의 식을 도입합니다. 2차식이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만약에 2차식인데 최고차항의 수가 1이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식을 도입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방금 전에 했던 미정계수 결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첫 번째 조건을 한번 볼까요? 자, x가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대로 가는데 자, 얘 몇 차입니까? 2차입니다. 그러면 1이라는 값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fx도 몇 차식이 나와야 됩니까? 2차식이 나와야 되고 2차식의 최고차항의 계수가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2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 fx를 1번 fx는 몇 차식이다? fx는 자, 최고차 계수가 얼마인? 2인 그죠? 2인 2차식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고차 계수가 2인 2차식이니까 두 번째 식을 도입을 해줍니다. 자, fx를 뭐라고 쓴다? 2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써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는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하셔가지고 미정계수 결정을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x에 2를 집어넣으면 분모가 0으로 가요.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야 된다? 0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2를 갖다 집어넣으면 f2는 얼마입니까?
8 플러스 2a 플러스 b거든요. 자, 얘가 0이다. 따라서 b를 누구로 바꾼다? a로 바꾼다. 그리고 꼭 생각해야 될 거. 무조건 인수분해 된다는 사실을 믿어라.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식을 그대로 한번 써보면요. 리미트 여기다 씁시다.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자,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뭘로 인수분해가 되냐면요. x-2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위에 있는 이 fx를 b를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주면 2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이 되거든요. 자,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죠. 2를 집어넣어서 0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면 얘는 반드시 뭘로 인수분해 된다는 사실을 x-2로 인수분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라고요. 그냥 믿으시면 돼요. ax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인데 그러면 여기 2x 하나 있고 x 하나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뭐 쓰는 겁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2를 이렇게 갖다 쓰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2를 제외하면 나머지 얼마가 남아요? a 플러스 4가 되겠죠? 이거 마이너스 4, 이거 a 플러스 4. 그래서 더해주면 a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 그래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자,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분의, 자, 뭐가 되겠다? x 마이너스 2에 x, 2x, 그 다음에 플러스 a 플러스 4가 되겠구나. 그래서 약분해 주시고요. 자, 이제 문제 생기는 게 없잖아요. 집어넣는 겁니다. 얼마입니까? 3분의, 그 다음에 6 더하기 a가 되겠죠. 자, 그 값이 얼마가 나오는데요? 1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a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3이 나왔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해주면 b는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함수의 극한에 대한 내용들이 다 끝났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주셔야 되는 내용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함수의 극한이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수렴 발산을 어떻게 판단하며 좌극한과 우극한이 무엇이냐. 세 번째는 그 극한값이 가지고 있는 성질. 우리가 증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냥 받아들여서 쓰는 그 성질이 무엇이냐라는 걸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대소관계에 대한 성질도 알아봤고요. 자, 다섯 번째는 이제 극한값 계산하는 거, 여섯 번째는 미정계수 결정하고, 마지막은 다항식 결정하는 이런 형태의 문제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 극한값을 계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학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극한값 계산하는 거 연습 충분히 해주시고요. 기본적으로 밑에 있는 이 유제들은 한번 정도 풀어보시고, 만약에 이제 질문이 생기시거나 뭐 이러시면 이제 뭐 댓글을 이용하셔도 괜찮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이제 함수의 극한 마무리 짓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네 번째 함수의 연속 단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